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진행자죠. 박지훈 변호사, 원래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가 확인차 틀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박지훈입니다. 전 진행자였죠. 그리고 벌써 그리워요. 바뀌었는데 예. 저도 사실은 아침에 들어봤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또 후임이기도 하고 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그럼 좀 잘할 리가 있겠나.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역시나. 예. 네. 아니 근데 네. 좀 섭섭하지 않아요? 사실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뭐 정권 바뀌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가 이 정권과 함께 가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유진이라는 YTN 민영 회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날 이렇게 일이 터질 줄은 뭐 상상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네. 그 전날까지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방송을 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은 좀 급했다 예.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 화이팅. 박변 슬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 난리다. 박변 하트 뿅뿅. 킹 받는 박변.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예, 박지훈 화이팅. 박지훈 변호사 힘내세요. 어떡할 거야 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사실 매일 직업처럼 매일 네. 아침 출근길 청취자들과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우실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2년을 정도 했었는데 뭐 이게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자면 네. 한 번도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데 네.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안 갔고 두 번째는 네. 끝날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 하고 휴가를 세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진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요. 네. 한 번도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없이 네. 2년 꼬박 했는데 하여튼 아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런 마음들이 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네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아, 박지훈 변호사 그 휴가 가면 제가 하루 대타 DJ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작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절대 휴가 안 가십니다. 네.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좀 오래 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면 휴가를 막 미리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계속 그런 느낌 같은 게 언제 끝나도 네.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휴가는 끝났을 때 가자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뭐 그 예상대로 딱 4월 좀 생각보다 좀 빠르긴 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결정이 나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에 대한 인기 화이팅 하시라는 뭐 그런 감사합니다. 예,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네요. 네. 예. 많이들 섭섭하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진행자를 그게 좀 저도 답답한 게 네. 사실은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네. 뭐 총선 끝나고 자연스럽게 네. 끝내서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아니 그리고 사실 박지훈 변호사가 특별하게 뭐 편향적이라든가 편파적으로 진행한 걸 저는 못 봤어요. 좀 이왕 이래 되고 할 걸 그랬어요. 기왕이면? 네,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한 적도 이래 없고. 될 줄 알았으면 그래서 걸리지도 못한 거예요, 자꾸. 여론 방심이 이런 데서 막 걸고 싶은데 걸리지가 않아. 선방이. 이런 데 한번 좀 걸어보고 싶은데 뭐 하나 걸리네. 걸리긴 했는데 그것도 저도 아직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정동영 출연했다고 중징계를 먹었는데 아니 누구 출연시켰다고 중징계 처음 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이에요. 처음 같아요. 해방 네. 이후에 처음이고 네. 건국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구 출연시켰다고 징계 먹는다? 네. 방송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편파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편파 매체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매체에서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네. 매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발언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고 내가 진행하는 YTN 프로고 뭐 지상파 프로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걸 숙지하고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 의상이 들어요. 네. 상당히 급하구나. 그 두 가지. 선거 얘기 우리 방송이 그렇게 김어준 유의 방송도 아니고 뭐 나라를 들썩날썩거리는 방송도 아닌데 제가 한들 안 한들 과연 몇 프로 차이가 날까? 네. 갑자기 이걸 한다 배승기가 간다 이거 막 야야야 선거 야야야 선거가 크게 바뀐다 아니거든요. 배승기 가든 내가 가든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고 할 필요가 네. 있을까? 첫 번째 그 생각이 네.
첫 번째는 오해를 하고 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또 고맙죠. 아 엄청 중요한 방송이었고 내가 있음으로써 민주 진영을 이끌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또 우리 또 이번에 여기 YTN 노조에서 또 비슷하게 또 성명을 해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또 배승희가 엄청 대단하구나 저쪽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약간 잘못 판단하고 있다. 거의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YTN이 지금 유진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첫 이사회에서 네. 사장하고 상무가 바뀌었습니다. 아, YTN 언제 사장 바뀌었어요? 언제? 그날 바뀌었어요. 네? 전날 바뀌었어요. 나 통보 받은 날 바뀌었어요. 아니 하차 통보 한날 사장 바뀐 날이에요. 통보 한날 사장이 바뀌었어요. 네, 사장 바뀌고 사장 바뀌고 통보했어요. 통보하고 바뀌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네. 아마 바뀌고 한 쉬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통보한 것 같아요. 바뀌고 바로 숨도 안 쉬고 통보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끝났었어요. 야, 숨도 안 쉬고 제가 봐서 그래요. 잘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었고 그 사장은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백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MB 때 뭐 예. 완전히 하던 잘 나갔던 사람이 분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상무도 바뀌었어요. 라디오 상무 두 라디오 사람이 상무.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바꿨는데 그 박민 같은 방법 같아요. 예.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박지훈을. 근데 대통령실에서 박지훈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착각했어요. 아니 서정 변호사하고도 친하고. 아니, 저는 그러고 그 그런 거 방송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잖아. 박 변호사. 굳이 방송에 따지면 네. YTN 방송할 때 네. 저는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저쪽 진영도 저는 듣고. 사람 국민이 판단하고 청취자가 판단할 부분을 봐요. 예. 진행자 끼어들어서 이거 안 되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간혹 놀라요. 이 사람이 발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언이 바뀔 때면 제가 놀라요. 대통령 욕을 왜 하지 사람이? 안 할 사람인데? 그럼 제가 다시 제재를 시켜요. 대통령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당신네 편들 많이 들어줬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줬어요. 당신의 편 많이 많이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너무 많이 솔직하게. 들어줘서 오히려 예. 민주당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아, 민주당에서. 난 좀 야, 우리 편도 좀 들어도. 나 너희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 중간으로 가려고 노력하죠. 뭐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도 예. 워낙 진행 잘하지만 만약에 공중파라는 그 맡았으면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예. 뭐 또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그 자리에 앉으면 또 분초 재가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그게 딱히 맞는 진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계적 중립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중립이 안 되니까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 네. 좀 맞춰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정말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말도 못해 누구도 못 불러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많이 답답하다 우리가. 예. 그래서 배승희 변호사 하는 걸 오늘 조금 들었습니다. 계속 예, 듣지는 어때요? 못하고 예. 들었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배승희 변호사가 본인 하는 이제 그런 폼이 있는데 네. 계속 이쪽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이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말들이 세고 뭐 셀 수밖에 없죠. 예, 이슈 예. 자체가 예. 국민이 밀리는 모양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나보다 조절 못하네. 나 같으면 국민이 더 많이 주는데 못하죠. 민주당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예. 뭐 신혜영 변호사하고 김민수 대변인 하던데 예. 신혜영 변호사가 뭐 할 말 다 해버렸어요. 예. 김민수 뭐 예. 말을 말 못하더라고요. 못하는데 예. 배 그래도 변호사가 뭐 제지 못했어요? 제지 못하고 몇 번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 그 상황 봤을 때는 이제 힘들 것이다. 해봐요. 그리고 우리 배승희 변호사 응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좀 보수정 따따부타. 그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박준호 똑같아?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아이고 짜노. 어쩝니까? 아니 아까 댓글에 박 변호사 연기하라는 얘기 했었어. 아유 전 뭐 연기 가끔씩 이제 가끔 약간 취미 활동으로 취미 활동으로 예, 드라마 재연 드라마를 한 달 한 번 정도를 오,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예. 오. 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직업이 많구나. 네. 아니 그 과거에 정봉주 의원이 방송할 네. 때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막 화내고 그랬다면서요. 엄청 안 했죠. 네? 정봉주 형이 아마 네. 그래서 YTN 라디오 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배승희 변호사 미안해요. 그 방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받은 거잖아. 내가 받은 건데 배승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제 정봉주가 또 한 거예요. 그건. 정봉주가. 정봉주 의원이 한 거예요. 예. 당해보세요. 내 탓 아니다. 그때 박용진 전 의원 출연을 시켰는데 네. 그때 같이 경선 과정이었어요. 아. 정봉주 의원도 출연을 시켜달라. 근데 우리는 전화하면 어떠냐. 네, 왜냐하면 네, 다 네. 딜레마가 뭐냐면 네, 아까 네. 시간 배분이 있었는데 박용진, 정봉주 둘 다 출연해버리면 네. 이쪽 당 그렇지. 이 누군지 내 국민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기억도 누구지?
누구야? 글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강복울은? 야, 시오빠가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14 진행자도 이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큰일이네. 박용진 18분, 예. 정봉주 18분, 36분을 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죄송해요. 예. 처음 듣는 분한테 36분을 줄 수가 없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으니까 예. 전화로 좀 하면 안 되냐 짧게 당신 하고 싶은 말씀 하면 방심이 간다. 그래서 갔어요 진짜. 갔어요. 예. 야, 거기도 안 그때 좀 조금 속상했는데 지금 예. 봤을 때는 잘하셨어요 형님. 잘하셨어요. 배승희의 뉴스킹 뉴스퀸 아닌가? 뉴스퀸? 왜 뉴스킹이야? 여자잖아. 뉴스퀸 그러니까, 아니야? 뉴스퀸이네. 박고현 뉴스퀸입니다. 배승희다고.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 저도 사실 출연자 그렇죠.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좀 얘기할까요? 들어볼게요. 좀 이따 오실 분은 안 가기로 결정했죠.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방송하면 안 나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출연해 달라 하면 저는 가요. 뉴스킹 배승희입니다. 배승희 프로 실제로 세계는 그리고 끝나고도 간 적도 있고 부르면 갑니다. 네. 가서 패널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PD님. 네. 네. 아니 근데 저 그랬잖아요. 저도 발언 시간 체크해가지고 너무 말이 길다. 말 미안해요. 줄여라. 미안해요.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보면 늘 2대1이잖아요. 네. 장소에 오면은 어떤 표현 할지 모르겠지만 장 소장님 뭐 이상하잖아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예. 우리 뉴스킹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네요. 최소한의 어떤 예고 그렇죠. 기간 그다음에 또 청취자들에게 그래도 고별 인사는 그렇죠. 하셨죠. 마지막에 했는데 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소위 똥을 좀 뿌릴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제작진들은 좀 제가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은 아유. 같이 통보를 받은 입장이라서 예, YTN 제작진 너무 훌륭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냥 클로즈. 네, 네. 특별하게 뭘 좀 지난번에 세계는 끝날 때도 네. 제가 이제 세계는 한 1년 정도 네. 좀 더 하다 끝냈는데 네. 그때도 그냥 농담 삼아 뭐 나가는 김에 여기는 한번 하고 나갈까 이랬거든요. 장난 삼아. 예, 예. 모든 제작진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클로징 할 때 욕할까 봐. 근데 뭐 욕할 일은 없죠. 예, 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예. 아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벌써 27일이네요. 3월 27일 YTN 정기 주주총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김진호 상무, 그분이 상무가 오고 라디오 상무입니다. 예, 오신 다음에 바로 1번이 박지훈 교체다. 맞습니다. 예. 1번 타깃이다. 김진호 상무, 예. 김백 사장. 예. 예, 이 팀이 네. 예, 한 일이 첫 번째 성과가 박지훈 앵커를 교체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징계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반론을 하는데 징계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징계를 하려고 보니 징계할 게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징계할 거를 찾아내고 싶었는데 네, 징계거리가 별로 징계거리 없어요. 의외로 뭐 의외로 잘 제가 살았어요.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편파 진행이다. 네. 출연자 균형이 안 맞다. 여당 야당. 그래서 세아리 반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어봤더니 또 50대 50이야.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다가 근데 딱 맞아. 장성철 야당 김병남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때 징계를 받은 법정 거예요. 제재를 받았어요. 장성철도 야당, 김용남도 야당 예.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징계 받고 예. 그다음 징계는 이제 정동영 출연으로 이제 중징계 2개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이제 네, 제작진이라면. 있으면 할 건데 네. 하면 이겨요. 그거 앞만 봐도 없어요. 다. 네. 하면 YTN 쪽에서 저는 문제 제기하면 이길 거라고 바로 생각이 들어요. 이긴다.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지금 사장과 또 상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죠. 내부에서 예. 일하고 있는 제작 PD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또 찍힐 거 아니에요. YTN이 이제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 같아요. 뭐 MBC, YTN, KBS를 네. 어떻게 해보려고 TBS까지. TBS는 쉽게 끝냈죠. 네. 끝낸 다음에 네. KBS는 이제 박민 이렇게 막 한국방송국 네, 이사회 난리 네, 가서 네. 박민 사장 온 다음에 난리죠. 네. MBC 실패한 거예요. MBC는 재판에 다 져버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YTN은 특이하게 이제 그 유진이라는 유진이라는 그룹의 기업의
인수시키고 예. 그 중간에 도장을 못 찍고 있었는데 방통위에서 이제 최근에 도장을 찍고 1월달에 3월달에 이사회 열어가지고 네. 바꾼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방송 치고 뭐 1년의 일들을 보면 예.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어떤 절차에 그대로 간 것이다.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렇게 일사천리로 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선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탄핵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합의제 기구죠. 행정기구고 행정기관이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서 5명이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해서 표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둘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나요? 저는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 재판 걸면. 그러니까 이걸 이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주려고 그냥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하루? 미래를 보지 않고. 아, 전 제 느낌은 계속 그래요. 계속 느낌 보면 네, 약간만 좀 미래를 보면 네. 할 방법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급한 것 같아요. 우리 YTN도 사실은 네, 차근차근 하면 돼요. 유진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 그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정리할 때도 눈에 안 띄게 할 방법도 있고 KBS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예, 그 사람들이 소송 걸 가능성을 만들고 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법정으로 가면 전반적으로 그 다 저기 박문진 예. 걸었던 게 대부분 큰 이유가 둘이 앉아서 도장 찍어서 걸린 거거든요. 네, 박문진 이사 예, 해임하고 이런 부분들. 예. 저 그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도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 현장 취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입틀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하셨어요. 민주주의 후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는 더 무슨 짓 할지 모른대.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뚝을 막아야 된다. 돌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후퇴, 표현의 자유 후퇴, 언론 자유의 후퇴. 이런 그러니까 것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YTN, KBS, MBC를 잡는다 해가지고 네. 잡히지가 않아요. 그 맞아요. 네. 예전에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방송국 딸랑 두세 개 있고 그래요. 뉴스 신문사는 뭐 조중동 몇 개 볼 때 한겨레 경향 이런 거 겨우 나올 때 네. 그 무렵이면 이렇게 한다 막 먹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매체가 존재하고 맞아요. 있고 예. 국민 의식들이 이 사람들보다 몇 갑절 더 머리 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꾸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선거도 다 예상했던 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을 보면 맞아요. 다- 선거고 언론 장악 다 예상한 네.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여튼 그대로 하고 있어. 하나도 예측이 벗어나지가 않아. 너무 대단해요. 그대로. 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여. 그대로 하면 네. 그대로 그 속이 몇 석 나올지 그대로 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얘기도 주위에 국민의힘에서 해주고. 주의를 줬던 거고 다 그러니까. 줬잖아요. 근데 정지 맘대로 그 주의 반대로 네. 했잖아요. 결국은 그대로 하잖아요.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더 어려워진다 상황이. 그렇죠. 언론 장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다고 효과도 없을 되지도 뿐더러 않고. 더 이래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역효과 나고 있어요. 다 나고 있잖아요. 네. KBS 같은 거 그래 안 해도 네. 어차피 안 봐요. 네. 그 착각을 하고 네. KBS에 뭐 주진우나 이런 사람이 최경영이 뭐 해가지고 당신들 지지율 떨어지고 뭐 민주당 지지율 올라간 것 같아요. 큰 착각이세요. 답답하다 진짜.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안에 있으면 좀 알려주고 싶다. 그거 전략 안 봐요 그거 아무도. 답답하다 진짜. 진짜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하고 있냐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배승희 변호사는 누가 발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혹시 취재한 거 보면 있으세요? 취재는 안 했는데 제 네. 느낌 제가 전날 하차 통보가 받은 날이 하차하는 날 네. 전날 4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 4시에? 네. 내일부터 나오지면 내일이 마지막이다. 와. 이럴 뻔한 것 같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는 건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 네, 네.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다음 날 방송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조간신문 일찍 세계일보에서 네. 후임자로 배승에 나와 있더라고. 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야. 우리 제작진 중에 높은 사람 알았겠죠. 예, 예. 약간 의논하던 상황이에요. 아. 배승이냐 아니냐 할래 말래. 예, 예. 그리고 YTN 라디오 출연료가 많지 않아요.
배승희 씨. 별거 다 얘기한다. 얘기해도 되죠. 뭐 예, 그렇게 엄청 많지가 많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엄청 많지가 예. 않기 때문에 YTN 예.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디오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굳이 그 사람이 뭐 100만 이상의 유튜버인데 그 노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시간을 버리고 온다? 예. 글쎄. 근데 문제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배승희를 저는 정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자리를 빼야지만 배승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박지훈 빼고 그 자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꽂는다. 들어요. 뭐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뭐 예. 방심에 또 넣어봐요. 예. 아니면 말고 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보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24시간 되기 전에 끝났으니까. 24시간 뭐야? 10시간도 안 돼서 끝났으니까. 진짜 헛헛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TBS 문제도 그렇고요. TBS에서도 느닷없이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똑같죠.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YTN에서도 이렇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쫓겨난 거고. 네. 그러니까 매번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그냥 박지훈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많은 대중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랑 같이 한 편, 한 코너, 20분짜리, 뭐 40분짜리 한 코너가 막 100만 뷰 막 넘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의 시청자들이 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다 우롱한 처사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엄청 급했고 아마 정권을 잡으면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판단이 저는 착오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TBS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TBS에서 나간 김어준 뉴스공장이 더 잘 돼요. 뭐 잘 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거기다가 그 여론조사 기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그 여론조사 기관 꽃이라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앞에 막 출렁거린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기전은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심판 기전 과표적 정도였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사실 보여주려고 했던 거를 못 보여준 거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꽃, 뭐 뉴스 아니면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적으로 여론조사 보내줬기 때문에 막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본인들이 생각 TBS 없애면 김어준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고요. 더 크게 10배 더 살아났고요. KBS도 마찬가지예요. KBS가 뭐가 돼? KBS만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YTN도 존재감 사라지려고 그러고 MBC는 하다가 실패하니까 더 존재감이 있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하고는 결론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유, 박지훈 변호사 정말 안타까워요. 속이 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멍충이들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정도 뭐 멍충이 괜찮지 않나? 개 같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요새는 개 같은 얘기도 해도 돼요. 개 같다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보수 정당의 멋 같다 하면 되잖아요. 멋 같다고. 그 개 같다고 하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개 같다는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 얘기예요. 개 같은 소리는 자기가 한 개 같은 소리잖아요.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옛날 TBS에서 하던 거 짤짤이쇼 다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제한이 별로 없어서. 아니 한번 짤짤쇼 근데 만약에 또 공중파로 가잖아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전 바뀌어요. 아니 근데 변검 바뀌는 변검술이야? 바뀌는 거예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 정도 단어는 쓸 수 있다. 여기는 쓰면 안 된다. 욕만 하지 말자. 욕을 하자. 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심이 사람들아. 이 멍충이들아. 답답하다. 근데 박 변호사님 나와서 진짜 속 후련하게 사이다가 여기 있었네. 그거 어떻게 그동안 이거 참고 살았어요? 그러게요. 야, 힘들었죠. 이거 딱 질문지 들고 여기에 써서 혹시라도 저 징계 이런 거 받을라 맞아요. 걱정하면서 앉아서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고 있잖아요. 시간 계산하고 10초, 15초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유, 진짜 못 살겠다. 그런 거 하시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저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론은 언론이고 최근에 보면 스트레이트 어제 나온 보도인 것 같은데 보셨죠? 무슨 스웨덴에서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점점 우리가 독재화로 가고 있다. 근데 예전만큼 우리가 세게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독재화로 가고 있다고 해서 지표가 보니까 이게 뭐 반대로 돌아가는 지표를 이렇게 그려놨던 건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고.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언론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돼 있거든요. 뭐 우리 치즈점, 편의점 같은 편의점도. 것도 언론 전 기관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바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이 오히려 이렇게 언론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게 네. 저는 선거의 표심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그렇게 일할 필요 제가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뭐박 변호사님도 많은 분들한테 들으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특별하게 말씀이 좀 없으신 분인데 네. 오로지 진료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드라이브는 계속 안 하는 겁니까? 드라이브. 그래서 아이고 오래됐는데요. 옛날도 드라이브인데. 옛날 일인데 그랬더니 저녁이 너무 헛헛하다는 거예요.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서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즐겁게 청취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방송들을 다 없애고 있으니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지 오히려 역행하는 민심을 만들고 있다. 또 잘못하는 거. 너무 잘못하고 있다. 놔두면 사실 놔두면 어쨌든 알아서 간에 또 정리정리해요. 자정이 돼요. 그럼. 드라이브 제가 꽤 많이 출연했지만 출연했잖아요. 출연 입장에서 네. 드라이브가 실제로 일단 유머 코드나 이런 거 좀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 코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작동했다 그러면 별말 없을 건데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데 실제로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연자 배치라든지 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불편한가 봐. 누가 몰라요 누군지. 한 사람? 되게 두 불편한가 봐. 그리고 불편하면 물어봐요. 진짜 불편한 일인지 이게 아니 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거의 아니야? 넘고 넘어갈 일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체로는 그냥 대체로 그래요.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만들음으로써 드라이브를 이렇게 저렇게 종료시킴으로써 최욱이라는 진행자를 더 만들어주고 지금 최욱이 지금 MBC 에 메롱 메롱. 뭐냐고. 네,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어제 그 스트레이트 보도에 네. 따르면 KBS 변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이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박지훈 변호사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우파 중심의 인사를 기용해라. 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금 삭감으로 그 폐국 위기에 처한 TBS 그리고 공적 지분이 민간 기업에 팔려가서 사실상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민영화 네. 됐다고 봐야 되죠. 이제 YTN은. 그렇죠. YTN은 민영화됐고 네. KBS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사실 간단하게 KBS는 그 이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절차를 고리 거친 것 같은데 네. YTN은 회사 자체를 바꾼 거죠. 공용에서 뭐 네. 마사회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저기 자본을 이제 갖고 있었던데 주식을 팔아 가지고 네. 유진이라는 회사가 가져가면서 그 유진이라는 회사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보수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해요. 네. 아니 막 조선하고 동아하고 봐 얼마나 공정하냐고 에? 정상적으로 적당하냐고. 근데 MBC 이런 데는 노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봐 공영은 안 된다고 회사가 했는데 착각하는 게 네. 회사가 하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간단해요. 네. 한 명의 사람만 잘 손질하면 언론 지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YTN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진만 잘 만들면 원하는 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진이 아니고 예컨대 YTN이 그냥 공용이니까 뭐 노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래서 YTN 노조가 한다고 그러면 한 명한테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 기관 이거는 민주당이든 저는 국민을 똑같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똑같아요. 민주 정권에서도 그때 제 기억에 네. 노정면 당시 지금 후보인데 노정면 보도국장 못 올라가 떨어져요. 그렇죠. 과반수 맞아요. 획득을 못해서 이거는 권력이 작동할 때 다수가 막는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한 명만 있으면 예. 권력 작동하기 매우 편하죠. 유진 너 조사해버린다? 그러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명만 딱 있을 때. 자 그런 거를 노리고 지금 하는 건데 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MBC는 잘못했다. 그리고 노조가 끼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프레임인 거죠. 보수 언론의 노영 방송. 그렇죠. 노영방 플레이. 노영 방송 이렇게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면 십수년 넘도록 맞습니다. 계속 이런 프레임을 가동시키니까 마치 노동조합이 있는 언론사는
노조 편만 들어. 그렇지 않아요. 국민 편 들죠. 대부분 국민 편 들고 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대다수 한 명의 결정을 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 얼마나 훨씬 중요한데. 나아요. 그 집단 지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답답하다. 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그렇죠. 싶은 거잖아요. 내 말 들어 이런 건데 오늘도 대통령 담화하는데 지금 뭐 했지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담화 발표한다는데 얼마나 급하면 저걸 해요. 지금 11시에 진작에 하든가. 50분 한다는데 질의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또 자기 뭐 혼자. 틀에 막혀서 글쎄요 진짜 네. 의대 정원 문제도 큰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50분씩 할 얘기가 있나 근데? 인원을 줄인다고 할라나 어떡할라나. 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질의응답 없이 50분 얘기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에요. 또 뭐 그렇지 이리 고개 않아요. 흔들면서 계속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 말만 한다고 해서 내 얘기를 다 국민들이 듣고 아 대통령님 옳습니다라고 한다고 착각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하나. 나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네. 네. 지금 참 선거는 사실은 화수목이에요. 3일 네. 남았어요. 네. 월 빼고요. 금요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네. 3일 남았어요. 네. 사전 투표가 제가 예상건데 전 절반 간다고 보거든요. 사전 투표가 투표율의 절반이 사전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절반이면 절반이 근사치 갈 겁니다. 예. 예컨대 60이면 30% 사전 투표로 갈 거예요. 아, 재외국민 투표가 더블 스코어. 너무 올라가. 7만 얼마 너무 올라갔어요.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사실은 재외국민 투표 하신 분들 사연 받아가지고 좋죠. 방송하고 싶었어요. 제 국민 투표 아시겠지만 제 아는 분은 보니까 9시간씩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투표소 뭐니까. 가려면 대사관까지 대사관 가야 되니까. 영사관까지 가려면 그런데도 가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건데 예. 사전 투표 3, 4일 놔두고 이걸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며 하려면 예. 정말 큰 걸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본격적 선거 운동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의 네, 예. 수준일 거예요. 뭐 그 세종으로 옮긴다고 국회를 다 된 얘기, 다 된 얘기를 남들 다 하는 얘기를 뭐 옮기라 그러면 옮기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것도 분명히 또 하나만한 얘기 할 거예요. 하나만한 얘기 뭔 의미가 있냐고 진작에 하든가. 박지훈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시원시원하다. 아니 YTN에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인기 폭발했겠다. 아침에. 그러면 진짜 방심이 가죠. 네, 이럴 때 방심이 가면 받아들여요 내가. 편파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징계 매기십시오. 하는데 안 했다고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찾아봐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균형 딱딱 맞춰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찾아보라고. 앉아서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얘기할 때. 분초 계산하고 있다고 장윤성이 말 길어진다고 내가 한숨 푹푹 쉰다고. 미안해 죽겠구만. 누나 조금 소매만 조금 조금만 줄여. 진짜. 예, 진짜 방송할 때 그랬어요. 진짜 누나 조금만. 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박지훈 변호사 같은 분이 마이크 앞에 딱 앉아서 얼마나 대중을 속 시원하게 재밌게 해줍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오늘 편의점 히트다 히트. 아, 그래요? 그 대구 버전으로 한번 듣고 싶다 진짜. 뭔데? 나 김신영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히트가 뭐지? 김신영 대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 히트다 히트를 어때요? 너무 잘했어. 하여튼 했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모르겠다. 근데 사실 사투리를 제가 네. 잘 까먹었어요. 여태 얘기하고 그래도 까먹었네. 우리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다에서 좀 약간 그 히트작이 이제 뭐가 있냐면 조국 교수, 조국 대표 그 발언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오. 그 당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 사실 인터뷰를 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방심이 간다고 조국 교수 뭔 말하면 다 그건 개인 의견이고 뭐 그거 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쯤에 조국 교수가 갑자기 막 내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우리 정권에게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부산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너희들 막 쫄았나? 이거 쫄았지? 이거들 쫄았지? 예, 쫄았지? 예. 그 후로는 이제 부산 사투리 동네마다 다 했어. 막 그래가지고 다 다 했어요. 했어요. 막 충청도 버전, 막 영어 버전도 했어요. 예. 고마워 치우서도 있고. 고마워 찌우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해악이거든요. 네. 정치가 이런 유머가 있고 해악이 있고. 그쵸. 제가 이제 어제도 막 가면 꼭 시민들께 마이크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맞습니다. 예,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공박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야당은 비판하라고 만든 정당이에요. 야당이 무슨 정책을 합니까?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또 선거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어떤 야당이 비판을 합니다. 야당은 좀 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당이 더 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당이 욕하고 쓰레기가 뭐야? 쓰레기가 뭐야? 쓰레기 소리가 앉아 있네.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아니 발언의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궁박해.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궁박한 거야. 너무 궁박한 거야 이게. 뭐야? 자기 이게. 너무 급하다. 아유 오셨네.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예 반갑게 박수 쳐야 되나? 예 빈자리 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욕바지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왜또 네. 예 욕바지 아니. CBS에서 욕 먹고 지금 2차로 여기 와서 욕 먹으려고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될 겁니다.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CBS에서 그냥 뭐 다 욕해요. 그냥 뭐 제가 민주당도 비판하고 네. 조국혁신당도 비판하고 네. 국민의힘도 비판하니까 예 여기저기서 그냥 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전반적으로 좀 어떠세요? 그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대통령이 어렵죠. 직접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이 아니던데 그냥 대국민 담화, 담화. 대국민 담화. 방송 예, 생방송. 혼자 얘기할 것 같던데 50분. 혼자 얘기해요. 뭐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어찌 들은 될까요? 얘기는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는 없어요. 들은 얘기는 없는데 그런 얘기 좀 해보세요. 사과나 반성의 내용이 안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왜 들어요. 잡은 걸까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음.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이제 반전의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한테 예, 물어봐가지고 제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열으셔야 된다. 사과하셔야 된다. 네.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좀 비호감도를 조금이라도 예. 낮춰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담화를 한 기획을 거다? 한 거 참모들이 오.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획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음. 선거를 생각하는 참모들은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입장을 밝히시면서 국민의 분노감을 좀 낮추는 모습을 예. 보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다녀보면 정말 대통령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동네방네 다녀보는데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집돼 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좀 멀찍이 떨어져 가가지고 당원 꼭 물어보거든요. 당원이세요? 아니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 아무래도 또 좀 달라요. 그게 참 거기 와 모여 있는 분하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분 생각이 좀 다른데 근데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슷해요. 오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부정평가 높아졌고 네. 참 충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부울경에서 예. 10% 정도로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런 경우 별로 없었어요. 네. 이런 경우. 대구에서도 비슷비슷해요. 부정평가랑 긍정평가가 10% 이내로 좁혀들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울경 영남에서 저렇다는 영남에서. 거. 근데 심상치 않던데. 가보니. 위기감을 이제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은 이번에 말 다말하는 게 맞죠. 또 이게 또 생방 틀어가지고 50분 얘기하는 거. 네. 저는 사실 좀 판단이 잘 안 쓰면 네. 장 소장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적이 없어요. 그 적이라는 거는 에너미 말고 두는 적이 없어요. 아무 때나 무적자기 때문에 무적자야. 저분이 약간 민주당 빼고는 거의 다 맞거든 내가 봤을 때는. 딱 들어보면 저분 말 거의 다 맞아요. 네. 저분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살빵 딱 하나요. 뭐 무릎까지는 안 꿇어도 네. 미안하다 죽을 줄 졌다. 네. 한 번만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 가야 되는데 없어. 네. 없어 좋게 말 없어. 네. 50분간 또 생방 튼다고요? 또 고개 흔들면서 이거 막 마마 내가 그러정을 하자 뭐 그거 해가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취재한 분이 전해줬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사과 반성은 없다. 그냥 의대 정원도 2,000명 그대로인 것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불치르는 하는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저 담화할 필요. 아니 사과 반성 없이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000명 이거 왜 국민이 원하는 밑에 뭐 이렇게 조언이 안 됩니까? 나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총선 직전에 네. 그 발언도 기자회견도 난 의외거든 사실. 그걸 왜 하냐 싶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또 왜 만나나 싶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네. 바본가요? 왜 저렇게 나락으로 가죠 계속?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기자들 지금 아니, 얘기가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죠. 대한민국은 네.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죠. 수요일- 한쪽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수요일 아침에 네. YTN에서 볼 때랑은 상당히 좀 아니 장우선 진짜 어떻게 안 나가기로 했어요? 가세요. 저 오늘 PD 분한테 네.
제가 안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가세요. 배승희 왜 변호사 가요? 좀 살려주세요. 배승희 제가 나가야 배승희가 살지. 오늘 댓글을 봤거든. 네. 김민아 평론가가 네. 딱 가서 얘기하는 거 댓글을 봤더니 네. 99%가 배승희 잘한다. 진작 불렀어야지. 박지훈 잘 잘랐다.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나갔다가는 올매 맞겠다. 네. 예. 잘 아. 뽑았네. 나도 그만 나간다고 해야겠다. 아예 나가세요. 나가셔도 돼요. 야, 근데 진짜 일단 대통령 오늘 담화. 대국민 담화 기자들 말이 양이 너무 많대요. 일단 양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얼마나 만우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우절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에이, 아니,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만우절이네. 네. 만우절이라서 답답해요. 그런가? 아,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선거가 9일이에요. 이제 9일 앞으로 남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죠. 끝났죠 뭐.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네. 어떻게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모멘텀이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여튼 대통령께서 정말 사과, 반성, 뭐 사죄, 국민. 근데 부활절 메시지에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국민을 낮은- 섬기겠다 뭐 이런 얘기 말했잖아요. 하셨거든요. 예, 예. 오늘 사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박빙 지역. 예. 그 정도에서는 좀 국민의힘이 그렇죠. 저도 그래 조금 봅니다. 이제 5% 이내에서 박빙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특히 영남 지역, 네. 그다음에 뭐 한강 벨트 이런 데서는 되죠. 조금이라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길 거다라는 그런 큰 흐름은 뒤집기가 어려울 그 사과를 하려면 네. 50분 하면 안 돼요. 5분으로 끝내야 돼요. 5분으로 끝내야 돼. 50분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어. 설명을 하고 네. 구구절절한 얘기가 되거든요. 예. 하여간 꽤 긴 이건- 담화가 아, 될것 제가 같다. 뭐 저 사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여론도 안 좋고 저 조혜진 의원도 저 사과하라고 그러고 네. 저 뭐 아이 그래서 저 사과할게요. 아니 조혜진 의원 보면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이제 네. 그 하는 이유가 제가 내용을 좀 알아요? 아니 그 조혜진 의원 내가 그래도 그나마 네. 괜찮은 네,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예, 때 예.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를 보면 좀 놀라워요. 그분이 지역구가 밀양, 함양, 뭐 네. 창녕 네, 이랬거든요. 그걸 김해로 예. 뺐어요. 김해울로 뺐어요. 사실은 지역상으로 따지보면 붙어는 있어요. 이렇게 김해가 여기가 밀양, 창녕 이렇게 함안이 있으면 네, 네. 밑에 김해 옆에 김해가 네, 네. 있는데 사실 밀양은 예. 대구랑 한 4, 50분 거리예요. 아. 대구 쪽 정선면. 밀양이. 밀양 출신 학생들은 네. 경북대학 쪽으로 많이 와요. 부산대. 아, 부산대보다. 예. 어. 바로 위에 청도고요. 어. 청도랑 밀양 거기 붙어 있고 말이 경남 밀양이지. 네. 사실상 실제로는 경북이다. 경북의 정서가 정서야. 강해요. 그쪽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창녕 이런 데 지지를 받고 창녕도 마찬가지. 창녕도 예, 대구랑 예. 가까워요. 예, 되게. 예, 예. 부산보다는. 근데 경남이구나. 그 조혜진 의원을 그러니까 테트리스 보듯이 이렇게 경남은 같은 경남이니까 김해로 빼자. 예. 그때부터 차고 온 거예요, 사실. 아. 절대 바꿔서 잘못 뺀 거야? 이건 같은 데가 아니에요. 아. 김해 가벌은 같은 데예요. 예, 예. 비슷해요. 예, 예. 밀양하고 김해는 그러니까. 영 다른 곳이 창녕하고 김해 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진 재배치론이 다 실패인 거예요. 이게 실패인 거예요. 이거를 좀 정치를 조금이나 지역 정세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조혜진 의원 또 답답하게 막 몇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국 간 거잖아요. 네. 가보이 됩니까 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조혜진 의원 어쩌면 조혜진은 마지막 충심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조혜진 의원 말대로 하면 돼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안 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사과할까요? 윤석열, 안할것 김건희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안 할 거 알면서 그럴 뿐이면 이렇게 상황을 이끌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네. 다니는 곳마다 민심이 정말 안 흉흉합니다. 좋아요. 예, 네. 제가 토요일 날 네. 이제 시사인에서 네, 공개 네. 방송을 했어요. 아. 한 150여 분 왔는데 거의 네. 다 진보 좌파 쪽 이제 지지하는 예, 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정치 활동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조국 혁신당을 비례 찍겠다. 네. 라고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50%가 넘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 기세가 네.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 그렇죠. 대해서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가 심해서 그렇죠. 큰 대세는 꺾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요일에는
나는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딱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네, 저녁을 저녁을. 먹었는데 저보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이준석부터 내쫓은 거 네. 생각 한번 해봐라. 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께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시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시고 예. 최수근 상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종근 호주 대사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물가는 어떠냐 그랬더니 맞는 말 같다고. 이번엔 개혁신당 찍겠다고. 그렇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민심이 안 좋은 민심이 예. 매우 안 좋고 조국 혁신당이 그 민심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 많은 기조가 그 부산에서 뭐 이제 정치하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저희를 갔잖아요. 광주 갔죠. 5.18명 갔을 예. 때 그 현장 취재했던 전남일보 기자가 현장에 기자들이 많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거다. 그렇게 뭐 누가 했었어요. 봐도 뭐 2심 재판 받는 사람이 네. 3심 받는 대기 중에 선거 나온다. 뭐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런 걸 다 극복한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근데 민주당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수권 정당이잖아요. 네. 막 얘기를 못 해요. 뭐 이재명 막 얘기하는 막 할 수도 없어요. 정당 자체가.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거야. 공영방송이야. 어. YTN이야, YTN. YTN이야. 잘못하면 방심이 쭉 끌려가. 근데 조국 혁신당은 예. 유튜브 같은데요. 유튜브 같은데요. 약간 더 왼쪽에 지 맘대로 해도 돼. 네. 아 그럼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 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긁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도 중간에 좀 놀랐던 게 네. 약간 저 대구 쪽 네, 지인, 네. 대구 민심 대구 어때요? 사람 아니 내가 대구 사람이네. 대구 사람이라 보니까 대구 쪽 지인이 많을 네, 수밖에 네, 없어요. 네. 호남 쪽보다 네, 살다 보니까. 그래서 대구 쪽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긴 찍었는데 예. 근데 이제 100%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국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돌아서는 꽤 있어요 지금. 아, 부산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에 지금 낙동강 벨트가 저렇게 된다는 건 나는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예. 큰 요인은 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약진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세요, 장 소장님? 그렇죠. 결정적인 좀 변수라고 네. 이미 좀 얘기를 했어요. 플리뉴스 네. 거기 인터뷰에서. 프로에 나와가지고 예.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 상징적인 사진 하나씩 이제 고르라고 예, 패널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랑 예.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골랐거든요. 아, 민주당 당사에서? 예. 예. 그때부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거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 갈등 분란 다 그냥 잦아들게 하고 정권 심판론을 크게 더 부각시킨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네. 저는 뭐 조국혁신당의 등장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 소장님한테 조국 대표가 전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거 우리 작가가 물어보라고 지금 텔레그램 보내. 그 많이 나왔더만요. 얘기했는데 어디다 얘기했어? 아, 근데 못 봤나 봐. 우리 독자들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한 번도 안 했구나. 네. 지금 하면은 네. 입틀막 챌린지를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그 사진 찍은 거. 네. 예. 그래서 다음번 대상자로 저를 아, 진짜? 지명할까. 아, 이틀만 오. 우와. 그,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하죠. 올리는 거 나보고 예. 자기가 지명을 하겠대. 예, 예. 내가 잠깐 2, 3초간 생각을 하고 예. 그랬다가 난 진짜 보수파 완전히 그냥 지하 한 50층까지 날 묻어버릴 거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입틀막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조국 전 장관님 저희 풀막 챌린지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보수파에서 완전히 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곤란할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큰일 났어요. 한 번 더. 그래도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하시라고 그래. 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걸 못 하겠다. 그랬더니 장 소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세 번은 제안을 못 하시네. 네, 두 번 제안하시고. 네. 예. 그 제가 지난 토요일에는 제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문자 보냈어요. 오. 자, 한번더 먼저 최초 공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네. 문자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네.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네. 이종근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진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냈더니 네. 조국 대표가 바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취지는 알지는 알겠다니까. 알겠지만 우리는 조치할 생각이 없다고 없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들 때문에 조국혁신당 조금 더 많이 비판받을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네. 명분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 박은정 이제 1번이잖아요. 검사. 네. 박은정 검사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검사들 정관 예고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합니다. 자기 인생을. 정치 같은 걸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아무 짓도 안 해요. 돈만 벌어. 그럼 뭐 어떻게 선비처럼 돌아다니는데 막 정치할 생각 없는 뭐 홍모 검사 오피스 백채 사버려 그냥. 맞아. 돈 막 벌어들이거든요. 백채 사버려. 백채 사버려. 그 정도로 벌 수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박은정 부부가 약간 그 중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분들 변호해주거나 변명해 주려는 거 그냥 실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대로 막 벌기 시작해서 많이 벌 건데 양심에 그래가 벌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건 근데 안 먹혀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잖아. 160억 벌 수 있는데 40억 안 벌. 근데 이렇게 좀 국민들 이해를 근데 그 못합니다. 맥락은 네. 저랑 한 인터뷰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하여간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거는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160억을 꼭 벌겠다 이게 아니라 뭐 그 전관들이 대체로 5천만 원에서 그만이 1억을 벌죠? 받는데 1억씩 계산하면 160건 했으니까 그러면 160억을 그렇죠.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내가 160억을 근데 이제 벌 거야. 그게 그건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네. 저는 뭐 다 500이면 많이 봐도 300, 다 그래요. 일반 변호사들은. 네. 근데 정관 변호사가 1억씩 5천씩 받는 건 뭐 이상한 노력을 다 하나요? 네. 전화해서 뭔가 작동하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우리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찬성을 할까요? 사실은 많은 뭐 장소영도 마찬가지고 누가 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없다. 저는 이래요. 비판할 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명이 저러한 상황이었으면 민주당에서 그냥 옹호하고 박살냈을걸요? 발해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장소영이 이게 항상 이렇게 그 네. 저 진영을- 진영을 넘어서 네. 이렇게 내가 그 잘못한 입장이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걸 좀 판단해 보시라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의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21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을 가져갔다. 그건 좀 그거 뭐예요? 제목을 그렇게 잘- 딱 네. 뽑았더라고요. 보도 잘못했어요. 네, 근데 출근 안 하고 월급 받은 거. 그렇지. 그런데 아니에요? 출근 안 한 게 네. 그게 아니라 병가를 내고 병가 끝난 다음 질병 휴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소송을 한 거고 네. 또 이 자체에 대해서 일반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면 뭐 그게 검사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마치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돈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잘못된 보도 보도도 그렇고 저거 개인 정보거든요. 어떻게 저걸 캐냈는지 개인정보 아파서 매우 이런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의료 기록을 누가 없애요. 했는지 의료 기록을 어떻게 알 수 네. 있습니까? 본인이 네. 동의하지 않고 이걸 뭐 선거할 때 내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하고 네. 보수언론이 하는 게 네. 양문석, 예. 박은정 하면 누구지? 그다음에 공영훈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양부남 이렇게 네. 양부남 너무 약하고 예. 그냥 여기 포인트 맞춰져 있는 거니까 선거를 졌어요. 선거를 줬어요. 선거가 안 지면 이런 걸 계속 할 게 아니에요. 이거가 좀 큰 그 사람들이 뭐 거인들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사실은 더 짜실한 거는 그거 하는 그거를 박은정 후보를 하면서 저는 박은정 후보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정보를 캐내 가지고 지금 그 캐낸 것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병가나 네. 휴직을 그러니까요. 했다면 그건 뭐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뭐 제도니까 그때 월급 받고 뭐 어떤 활동비 받고 그런 거는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2022년 7월 중순부터 공황장애를 핑계로 연가 병가 휴직을 번갈아 쓰다가 올해 3월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양무석 선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절대적인 양심, 도덕, 윤리 그런 것들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좀 근데 나는 이런 하시죠. 생각도 있어. 이거는 내 개인적 생각인데요. 이제 네. 방송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방송을 시사 방송 하다 보니 느낀 게 뭐냐면 이 비판하고 찬성 이게 모든 게 공평하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예. 모든 주제가 국민의힘한테 가 있으면 민주당 걸 찾아내는 게 언론의 목표 같아. 그래서 찾아낸 게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찾아낸 게 이런 건데 정말 더 굵직한 걸 찾아내. 지금 여기는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이종섭, 대파, 이수정,
황상무 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찾아낸 게 이제 박은정, 양문석, 네. 또 누구야? 양분아? 공영훈. 이게 맞나요 균형이? 찾아보는 거야. 아. 찾아서 막 이걸 이만큼 올려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무게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근데 없으니까. 네, 그거라도 그거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약간은 뭐 이 양문석 후보나 뭐 박은정 후보나 본인은 힘들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해줘야 남들은 또 안 당하니까 언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해명을 하고 처음에 입장을 표명을 할 때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양문석 선배도 그렇고 박은정 네. 변호사, 공영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좀 사과하고 그런 것들은 정치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야 떠나가지고. 초장에 딱 사과하고 사과했으면 끝내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식구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누구야, 뭐 그렇지. 피해자 누구야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그럼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벌써 여쭤볼게요. 끝났어요?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부산 수영구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안 받아 정현우 후보가. 안 받아. 안 봐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했고 이미. 네, 안 받는다고 왜 했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 장해찬이요? 네. 경선을 하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저걸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예. 정말 당을 위한다면 선당우사하기 위해서 후보직 사퇴하기 위해서 아.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일요일 날 네. 부산 지역 정가의 정통한 분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야 도대체 수영 여론조사도 안 나오는데 분위기 어떠냐? 어떠냐? 그랬더니 네. 궁금해요. 장해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광안리 바닷가에 제가 갔었어요. 거기잖아요. 어제 네. 부산 그 가셨어요? 수영- 네, 수영이잖아. 어제 수영에 가가지고 네. 그 하여튼 일정이 꼬여가지고 그 바닷가에 서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나가는 부부를 우연히 제가 붙잡고 여쭤봤더니 또 엄청 부정적이던데요. 장해찬에 씨, 대해서? 예, 뭐 너무 이런 사람 좀 그렇다. 딸만 둘인데 우리 딸들이 다 반대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정현욱, 장해찬 두 국민의힘 성향의 후보가 나가면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그냥 100%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해찬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XX 놈이 될 네. 상황이니까 네. 너 때문에 지금 네. 거기 의석 뺏겼다고 그러면은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플랫폼에서 정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너 때문에 뺏겼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 왜 탈당해? 너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안하고 안 받는 거 알면 제안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제가 그러네.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을 이제 정현욱한테 던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네. 단일화까지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단일화 경선을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현욱 후보에게 그래 전가받는다. 그대로잖아요. 저희 말 그대로. 와, 그 그대로 얘기했네. 그대로잖아요. 진짜. 네. 정 후보가 보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한다면 저는 끝까지 앞만 보고 뛰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겠죠. 네. 거부하니까 뭐 야. 뛰겠다. 3자 구도로 가겠다. 뭐 그 저렇게 해서 만약 낙선을 했어요. 네. 그럼 뭐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불러드리지 불러서.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아, 저 돌고 그 얘기 있잖아요. 들었는데 누구한테?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맞다. 서정욱 변호사 그 얘기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거진 다 맞아요. 이게 완전 최측근이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더라고요. 거의 다 서정욱 맞아요. 변호사가 딱 얘기하면 딱딱 맞더라고요. 그 최후보 좀 물어봐요 좀. 예. 11시에 뭐 할지. 전화 좀 해보세요. 지금요? 아 지금 11시 하고 있네. 아, 하고 11시네. 11시 하고 있네. 3분이네. 하고 있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그 네. 부산 지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부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4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부산에서 진짜로. 정말? 남구도 어렵다는 거예요. 남구. 남구도? 아. 네, 남구 가불이 합쳐졌잖아요. 네. 박재호 의원의 네. 저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네. 그 두 분이 소복 입고 울면서 다닌대요. 지금 네. 아, 원래 이렇게 읍수 작전을 박재호 의원이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남구 민심이 네.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라고 네. 하고 연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차이 나니까 연재 우와. 봤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우리 87년 뭐 그때 뭐 빵빵빵빵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나 처음 그러니까 봤어요. 연재도 어렵다. 그리고 네. 북구는 다 넘어갔다. 북구는 다 넘어갔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서병수, 예. 박성훈 이렇게 나갔는데 예. 그 북구는 다 넘어갔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확실한 데는 4군데밖에 없다. 아.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어려워요 부산. 전체 부산이
열 10개인가요? 18개. 17개? 18개? 그 정도. 그 중에서 와 확실하게 그러면 내용인 사실상 것 같아. 뭐 4분의 3이 민주당으로 원래 18개에서 9개만 해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아니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 민주당이 잘하면 7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막판에 또 결집 효과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예, 7개는 민주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3개였는데 7개만 해도 어딥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민심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보다 더 200석 저는 예측하라 그러면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몇 석 그러면 국민의힘 101석. 국민의힘 101석 네, 왜 웃어요? 아니 저 재밌었어. 아니요 형 그치 좋은 느낌에서. 제가 웃겨요? 아니요 하나도 안 웃겨요. 제가 웃겨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예. 아 이분들 고정하고 싶다. 그리고 저 민주당 범야권 199석. 199. 그 정도로 봐요. 저는 그 이렇게 정도 봅니다. 민심이 안 좋아. 조금 다른데 좀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 99석, 국민의힘 99. 민주당 범야권 201석. 201. 하늘이야? 일은 하늘이야? 김종민, 김종민? 아 201에서 1은 김종민.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민이 1이다. 200대 100. 아, 100대 100. 200대 100이다. 김종민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야. 야. 근데 그 정도로 하여튼 민심이 되게 안 좋아요. 좋고 여연에서 지난 목요일 날 어쨌든 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네. 80개 정도로 지역에서 지역 80개. 네, 그 정도 보더라고요. 네. 지역 큰일 난 거야.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그 지역이 83개인가 그랬던 83개. 83개. 지역구.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3개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건 거다. 그 근데 간단히 사실 이거는- 지난거 가감을 해보면 돼요. 근데 네. 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 아니 근데 이게 지난 그 강서 선거 때 다 했던 알려줬잖아요. 얘기잖아.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는데 안 했잖아요.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줘도 모의고사 쳤는데 또 똑같이 공부를 하면 뭐 그래서 갑이 서울에서는 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갑이? 예를 들면 강동갑도 네. 원래는 유리했었는데 네. 목요일부로 어려워지고. 넘어갔고 송파갑이 위험하대요. 송파가 배현진 쪽 아닌가? 아니 박정훈이라고 박정훈. 새로운 김훈. 김웅 지역구 있잖아요. 김웅. 예, 예. 여기는 땡카. 그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송파갑도 여기 네, 어려울 것 어려울 같다. 것 이런 같다.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갑들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예. 지난번처럼 한 7석? 이거 달. 어려워야만이 국민의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 너무 많은 의석을 한 정당이 가져가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2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높아요? 3일차 투표율이 3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1대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분노야 분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분노야.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시무시하네. 예. 30.2%. 그러니까 21대 때는 4858명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누적으로 얼마 있다고 그랬죠? 누적 투표율이 지금 2.6배. 예. 7만 전체 이번 재외선거가 14만 7,989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30% 이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기록이다. 아이, 2배를 그럼요. 넘었다. 엄청나다. 예. 그다음에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2.6배가 넘었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하지 못해서 대통령으로 늘 송구하다. 사과했네. 사과했네. 늘 송구하다. 다행이다. 그다음에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사 허락 받아야 의사 증원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그럼 또 2,000명 그냥 그대로 유지? 하겠다네. 그다음에 그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하지 못해서 송구. 예. 그리고 의대 증원 2,000명 막기 위해서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안 된다. 이런 맥락. 똑같네. 그럼 하지 말지 그런 말 뭐하라 너.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더 안 좋아요.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그걸. 네. 설마 또한 뭐 있겠지? 있겠죠 당연히. 의사 증원한다고 장래 수입 감소 안 한다. 이게 수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모르겠다. 같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걸 네.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안 돼요. 돈 문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역풍 물죠 역풍. 예. 불역풍도 없어요. 역풍이 더 불어요 여기서. 더 비참하네. 그런 얘기. 안타깝다 진짜. 제가 아유. 아. 불국파 패널로서 상당히 국민 여러분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 통계와 지금도 연구를 인천공 그것 때문에 그 한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 뭐냐고. 또그 얘기했죠. 이런 거 프레임 전 얘기 안 했어야 돼. 진정, 진정. 예. 답답해서 그래요. 예. 진정. 아유, 하여간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자주 모셔서 커플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아, 오늘 너무 사랑하잖아. 아니,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잘 합의 끝내주네.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진보 좌파 분들 안 나 진보 아니야. 중립. 딱 중립. 화이팅. 중립. 왜 잘렸어요? 중립이라 잘렸어요? 중립이라 너무 빨리. 중립. 아 오늘 방송 봤어요? 잠깐 들었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한마디로? 잘 나왔다. 잘 나왔어요. 아, 박준 너무 귀엽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